(2026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12%가 폭락했죠. 네, 오늘은 많은 자리에서 주가 폭락이 화제였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 하나증권에서 분석했다, 애널리스트가 분석했다. 하이닉스 주가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면 고점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죠. 하이닉스 총액이 삼전을 우선주를 빼고 초과하니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저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주가가 흔들리겠구나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불안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한 거는 차치하고 불안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재명 정권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하여금 호남과 충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과도 이 대통령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콕 집어서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해라. 그 새만금 천수만에 방조제 싸울 때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현대조선소에서 고철로 쓰기 위해서 도입했던 폐유조선을 침몰시켜서 물을 막고 방조제를 만들었죠. 그런 능력을 보였으니까 새만금에 현대가 어떻게 해서 새만금 문제를 풀어봐라 하고 슬쩍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최태원 회장은 난 뜻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연합뉴스에서 삼성과 SK한테 호남 충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해라 정권이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호남에다가 풍력발전소 짓겠다. 그래서 바람연금 받게 하겠다. 또 태양광에서 연금 받겠다 하는데 이거 다 사기거든요. 이거 돈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단가가 60몇 원인데 풍력 발전은 한 200원, 태양광은 300원, 3배, 4배 비싼데 그게 어떻게 돈을 벌어주겠어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장 싼 원자력 전기를 먼저 쓰죠. 아주 전기가 부족해야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죠. 그런데도 저게 주민들이 여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행법상으로 신재생으로 만든 에너지는 먼저 사주라라는 것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전기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한전은 이 원칙을 깨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호남에서는 이게 문재인 노무현 이재명 정권이 사기쳤구나 하는 발언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호남을 발전시켜서 자기네 표밭을 키우고 싶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SK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 좋겠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이 반도체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모든 산업이 물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쇠를 녹여갖고 쇠판이 나오잖아요. 그걸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그 바닷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민물로 해야 되는데 민물도 깨끗해야 되죠. 그 민물을 어디서 확보하는가 하면 거리상으로는 한 200km쯤 떨어져 있나? 100km 넘을 것 같은데 안동에 안동댐을 만들어서 안동댐 물이 지하의 큰 도서관으로 포스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뜨거운 쇠를 식혀서 강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공장은 이천인가 있죠. 그다음에 수원하고 용인 쪽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데 그 두 공장도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기서 쓰는 물은 팔당댐의 물을 씁니다. 팔당댐의 물은 안동댐보다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까 계속 흘러오는 물량이 많아갖고 댐 자체는 작아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엄청 씁니다. 그런데 수원과 이천 또는 경기 남부권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물이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지어야 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물 문제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충청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 물이 필요하죠. 물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정학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동해안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동쪽으로 가는 건 동해로 짧게 흐르고 서쪽으로 흐르는 거는 길게 흐르는 한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백산맥이 내려오다가 소백산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소백산맥하고 태백산맥 사이로 쏟아지는 물들은 다 흘러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요. 안동에서부터 쭉 부산까지 흐르죠. 그리고 이 소백산맥 서쪽에 떨어지는 빗물은 서해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차령산맥, 노령산맥 있었고 그 사이로 흐릅니다. 태백과 소백산맥 사이는 공간이 넓어서 낙동강이 길게 흘러오는데 또 그 북쪽에는 한강이 길게 한강으로 서울까지 흘러가 주는데 충청 밑에로는 차령산맥, 노령산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백산맥 서쪽에 내린 물들이 작은 강을 이루면서 갑니다. 그래서 강들이 짧고 수량이 적어요. 큰 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김제 만경 편화가 대단한 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흐르는 강이 그게 동진강인가 만경강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거기서 흘러오는 물 갖고 농사를 못 져요.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은 용담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담댐은 원래 금강으로 흘러가는, 금강이 더 길죠. 금강은 그래도 길어요. 용담댐을 막아서 금강물을 막아가지고 거꾸로 동진강인가 만경강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전라북도로 흘러가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겨우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료 뿌리죠, 농약 뿌리죠. 이런 것들이 논에다 뿌려놓으면 다 강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강물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많아지죠.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여름에 지금처럼 뜨거워지면은 거기서 온갖 뭐가 생기겠어요? 녹조, 생기죠. 그래서 그 물이 썩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마지막으로 새만금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는 더 절실하고 영산강 같은 경우는 더 물이 짧죠. 영산강 물 갖고 농사 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 전북에 들어가, 또 금강 이남에 충청권에 반도체가 들어가 물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농사도 못 짓게 돼요. 그렇게 반도체를 넣고 싶다면은 사실은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에는 댐을 더 만들었어야 되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개발할 때 보를 더 만들고 물통을 크게 했어야죠.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놨다가 농업용으로도 쓰고 반도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현대차가 새만금에 들어가도 역시 물을 많이 씁니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댐부터 만들어 놓고 물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게 없이 자기 표밭인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엔 충청남도도 지지 세력이 많으니까 거기 잘 살게 어차피 바람연금, 태양연금 갖고는 안 되거든. 사기거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업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원전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근데 반도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이 있습니까? 이걸 정부가 해주는 게 SOC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삼전하고 닉스의 주가는 12%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삼전 닉스를 호남과 충청에 짓겠다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가 좋지 않죠. 오늘 저녁에도 사람들 만나보니까 삼전 닉스만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 좋은 우리나라 원자력 대표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주식이 빠지고 있어요. 삼전하고 닉스가 다 말아먹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돈줄이 마르고 삼전 닉스 올라왔는데 삼전 닉스도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삼전하고 닉스가 주식이 올라간 거는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도 결국은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은 삼전 닉스 폭락할 거 아닙니까? 주가 올리는 데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이 이제 다 깔딱깔딱 목에 찼다는 얘기예요. 삼전 닉스 두 군데 호남 충청 투자하라 그래도 이 기업들이 이해하겠지만 쉽게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호남 충청에 경기가 안 살고 태양광 바람연금이 사기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 위기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바치는 삼전 닉스 주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사람들이 다 먹튀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식이 충분히 오르면 자기 이익 먹고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지금 시각이 저녁 10시인데 지금 미국 시장도 주식이 많이 추락해서 아마 이 방송 나가는 아침에도 미국 주식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 또 떨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재명 정권이 위기에 직면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권의 엉터리는 탄핵시켜야 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개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도 주식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탱해 왔는데 이것도 어렵고 자기네 표버신 호남 충청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기업들을 한국의 3대 기업을 몰아집어넣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할 조건을 안 해줬다 이거야. 물이 없잖아요. 또 그 지역의 반기업 정서도 문제이긴 하지만 물이 없잖아요. 근데 저걸 발표했다가 저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죠. 기업들은 이해하지만 이재명 정권 뭐 힘없으면 말 듣습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봐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권력을 쥐고 나가려면은 정권이 강력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강력해지고 싶으니까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이런 사람들 투입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차지하면 좋지만 정청래한테 나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 친문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꽉 누르면은 됐지만 이제 이해찬 씨 죽은 지 벌써 한참이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도 장악하지 못해. 그럼 행정부라도 장악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중소기업부 장관 했던 한성숙 씨를 총리로 한다는 겁니다. 한성숙은 숙명여대 영문학과 8호 학번이고 그와 입학 동기가 김혜경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은 피아노과 8호 학번입니다. 일설에서는 김혜경 씨가 숙대 총리를 의식하고 한번 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누가 해도 여성이 해도 좋고 누가 해도 다 좋은데 저는 공무원 사이를 알아요. 제가 공무원들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주민회관이나 구청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급 관료로 올라가면 고시 본 친구들 있죠. 행정고시 본 친구들은 30, 40대, 40부터 똑똑해. 40대까지만 해도 벌는데 50쯤 되면은요, G도 올라가고 국장 이상이 되니까 되게 똑똑하고, 자기들이 세상 최고인 줄 알아요. 부처에 따라서는 국장쯤 되게 되면 1조, 2조 원의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 굽신굽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와서 돈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게 되면은, 50대쯤 되게 되면 자기 동기들이 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사장들 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정교수 하게 되고 언론사에서도 부장 내지는 이렇게 고위직이 되면서 영향력이 되게 커지죠. 그리고 그들이 눈치 보는 거는 선출직 국회의원들 입법권이 있으니까 눈치를 좀 보긴 하지만 돌아서면 저 돌대가리들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올라가서 1급 차관보쯤 올라간다. 가장 장차관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해져가지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나대는 걸 우습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잘 나간 사람들을 좀 만납니다. 이리저리 식사도 하고 하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의 그 프라이드. 그런 분들이 한국의 파워 엘리트다 보니까 고시로 본 공무원 중에도 그 세력들이 많고 대학가에도 많고 기업들에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끼리 연락하면 다 하고 누가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누가 오게 되면 에이 이럽니다. 아주 우습게 보죠. 공무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시에서 아직도 서울대 파워가 세고 그다음에 연고대, 고연대 이렇게 가죠. 그런데 숙명여대 고시 출신도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된다? 기업체에서 전직을 보게 되면 전문직 기자였고 위대한 신문의 기자라면 다르겠지만 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누굽니까? 그 양반이 총리를 했죠. 그 양반은 경기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입학인가 졸업자. 당연히 고시도 했고. 그런 사람이 가서 하게 되면 나이도 많으니까 그나마 파워 엘리트인 공무원들, 고시 붙은 친구들이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죠. 근데 힘이 없는 총리가 간다? 안 듣습니다. 장관들도 안 들어요. 김민석 씨는 그래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니까 서울대 관료들이 제일 많잖아요. 듣는 척이라도 하죠. 한성숙 안 통할 겁니다. 저는 이재명의 사람 보는 눈을 실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밀 때 처음에 뭐 대단한 사람인가 봤는데 별로 관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실력도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성동구청장 했지? 서울시장 가면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밀어줘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을 고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찬대를 좋아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박찬대가 정청래한테 못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평시라면은 내 말 잘 듣는 사람 시켜가지고 맡겨갖고 끌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 나도 편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난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역전 형상도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성숙 총리를 내세워가지고 전 부처를 장악할 수 있어요? 김민석은 그래도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이거. 정원호가 서울시장 돼갖고 서울시 커버 못하고 오세훈한테 지금 뺏겼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당권도 놓치고 행정부 장악도 놓치고 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충고를 해줄게요. 여성 총리를 임명하고 싶다. 그러면 강성을 임명해라. 어차피 민주당에는 고급 관료 출신 엘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럼 누굴 시키면 되느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강성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입니다. 아마 거친 싸움을 해야만 밀고 나갈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으니 안 되죠. 그러면 남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의원 이화여대 나오고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으로 되게 그랬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원하는 뭐 특권 같은 게 그나마 되는 겁니다. 한성숙은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정원호랑 비슷할 거예요. 스스로 붕괴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코너에 자꾸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겁나니까 센 놈을 붙여놓으면 자기가 당할 것 같고 그 착한 사람 끌고 오는데 착한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에 방어막이 못 되줍니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그 당대에 센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혁명을 하든 쿠데타를 하든 뭘 끌고 나갔던 거죠. 지금도 그 사람들 이름은 쟁쟁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유명한 장관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한성숙을 써? 이거는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빨리 무너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일각에서는 30% 이상 빠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성숙은 만만하기 때문에 야당도 굉장히 물어뜯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한성숙에 대해서 뭐 부인하고 동기니까 부인의 대학 동기니까 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음 총리하게 되면 본인이 레임덕으로 갑니다. 당권도 뺏기고 행정권도 뺏기고 그리고 경제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경제는 안 좋아요. 오늘도 꽤 유명한 서울시내 어디 돌아봤는데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주가 좋아서 버텼는데 주가도 지금 저렇게 되고 있고 기업들이 하기 싫다는 투자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꼭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지금 노랑봉투법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경제 개판이 되도록 만든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 바꿀 능력도 실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약체 총리를 임명한다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 그래도 살고 싶다면 서영교를 써봐라. 그러나 서영교는 싸움질은 하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안티가 붙겠지만 그래도 그가 막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서영교 쓰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도 사람이니까.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이재명은 겁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